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전기차 시장의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입니다. 현재 주가가 13달러 부근인데 만약 시장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방식 그대로 리비안을 본다면 어떨까요? 주가가 70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와, 5배가 넘는 차이인데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전기차 몇 대 더 팔고 덜 팔고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숫자의 차이 이면에 뭐랄까 시장이 기업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지 보여주죠. 특히 어떤 종류의 이야기에 열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왜 다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리비안과 테슬라 사이의 가치평가 격차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그리고 리비안이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얘기되는 2026년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의 복잡한 역학,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리비안 주가가 13달러 수준이라는 건 팩트인데 테슬라와 같은 잣대,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 PSR이죠. 이걸 적용하면 70.49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 PSR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높고 낮은 게 왜 중요한 거죠? 주가 매출 비율, PSR.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회사의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총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PSR이 10이다 이러면 이 회사의 1년 매출액보다 10배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지금 버는 돈보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고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PSR이 리비안보다 월등히 높다는 건 결국 시장이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다는 의미죠. 심지어 비슷한 고급 전기차 시장의 경쟁자 루시드 그룹하고 비교해도 리비안의 PSR이 낮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PSR은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온도계 같은 거군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리비안보다 훨씬 뜨겁다는 건데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동력원이 테슬라의 그 높은 기대치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규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본 동원력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 즉 회사 전체 가치는 리비안의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 달하죠.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이냐면 전기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공장 짓고 연구개발하고 생산량 늘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그 거대한 시가총액 덕분에 필요할 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나온 분석이지만 예를 들어 리비안의 전체 회사 가치에 해당하는 약 160억 달러 정도의 돈, 이걸 테슬라는 기존 주주 지분 가치를 단 1%만 희석시키는 아주 약간의 주식 추가 발행만으로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죠. 반면에 리비안이 같은 금액을 조달하려면 훨씬 더 큰 폭의 지분 희석, 즉 주가 하락 압력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자금 조달 능력 차이는 공장 확장이나 신기술 투자할 때 엄청난 속도와 규모의 차이로 이어지게 되죠. 와, 정말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규모의 경제와 자본력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혹시 기술적인 부분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핵심 동력원은 테슬라가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 이걸 넘어서 AI 기술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런 시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주로 분기별 자동차 판매량 여기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특히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로보택시 사업 잠재력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이라는 현재 가치에 더해서 AI랑 로보택시라는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근데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뭐 완성된 것도 아니고 논란도 많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걸까요? 좀 의아하긴 하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FSD 기술의 완성도나 상용화 시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수년간 정말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이걸 바탕으로 AI 모델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시장은 그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랑 AI라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동시에 가진 이 독특한 포지션이 테슬라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차별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 거죠. 이 두 가지, 즉 압도적인 규모와 자본력, 그리고 AI 기업으로서의 미래서사가 결합돼서 현재 테슬라의 높은 가치 평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모와 AI 스토리. 확실히 강력한 조합이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리비안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런 거대한 격차 앞에서 리비안은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반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6년이 리비안에게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네, 리비안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2026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규모의 확장을 통한 정면 돌파 시도입니다. 리비안은 2026년 초 생산 시작을 목표로 세 가지 새로운 전기차 모델 R2, R3, 그리고 R3X를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신차가 나온다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격대 때문인가요? 현재 리비안 차들은 사실 좀 비싼 편이잖아요. R1T 픽업 트럭이나 R1S SUV는 고급 모델이고 가격도 10만 달러 육박하거나 넘기도 하고요. R3X는 시작 가격을 4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 그러니까 5만 달러 미만 또는 그 언저리로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들의 거의 절반 가격이죠. R2는 중형 SUV, R3는 좀 더 컴팩트한 크로스오버 형태, R3X는 R3의 오프로드 성능 강화 버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가격대는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소위 말하는 볼륨 마켓입니다. 5만 달러 미만 시장이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을 말하는 거군요. 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텐데요. 단순히 가격만 낮춘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산을 그만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바로 리비안의 큰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5만 달러 미만 미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모델 3 Y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포드 머스탱 마하이 등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질비하죠. 리비안이 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R1 시리즈 생산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건 리비안에게 정말 큰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판매력을 극적으로 늘리면서 테슬라와의 규모 경쟁에서 의미 있는 추격을 시작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기회입니다. 대중시장 공략을 통한 규모 확장. 리비안의 명운을 건 승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성공하면 정말 큰 전환점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타격도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회는 뭔가요? 아까 테슬라 이야기할 때 AI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리비안도 이쪽으로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건가요? 네, 두 번째 반격 카드는 바로 숨겨진 기술력, 특히 AI 역량의 전면 부각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이나 AI 기술에 대해서 꽤 떠들썩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비하면 리비안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하지만 조용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뭔가 준비를 해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리비안 스스로도 꾸준히 자신들이 기술 회사임을 강조해왔고요. 차량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비안 차량에 탑재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나 차량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체제에는 이미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ML,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겁니다. 뭐 배터리 관리 효율을 높인다거나 무선 업데이트 O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혹은 운전자 습관을 학습해서 최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런 기술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데 왜 그동안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쓸 수도 있고요. 혹은 R1 시리즈 같은 고가 모델보다는 R2, R3 같은 대중 모델 출시와 함께 기술력을 선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6년 신모델 생산이라는 큰 이벤트와 맞물려서 리비안이 우리도 이 정도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리비안이 자신들의 기술 스택,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의 차량 관리 시스템이나 차세대 ADAS 기능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이고 그 잠재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면 투자자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갖춘 회사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테슬라와의 가치평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리비안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규모 확장과 기술력 입증. 네, 리비안이 2020년에 던질 두 개의 승부수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즉 테슬라와의 가치 격차 원인과 리비안의 반격 시나리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이걸 리비안 주식 투자 관점에서만 봐야 할까요? 물론 특정 주식의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사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은 단순히 리비안이라는 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 기업, 특히 제조업 기반의 기술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 기술력,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는지가 기업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비안의 상황은 많은 후발주자들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을 선점한 거대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규모를 키우려 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해서 우리도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이런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니까요. 리비안이 이 어려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다른 산업의 경쟁 구도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기반 산업의 기업들을 보실 때도 현재 재무제표 숫자 너머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 능력 같은 기술적 혜자를 얼마나 깊고 넓게 파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비안의 사례는 이런 다층적인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비안과 테슬라의 현저한 가치 평가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 배경에 있는 규모와 AI 내러티브라는 두 가지 요인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2026년을 기점으로 대중적인 신모델 출시를 통한 규모 확장과 숨겨왔던 AI 기술력 부각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리비안이 더 낮은 가격대의 신모델로 시장 점유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술적 잠재력, 특히 AI 분야에서의 성과를 증명해 보인다면 현재의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과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난관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산 지연, 품질 문제, 경쟁 심화, 거시경제 변화 등등 리비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리비안은 과연 테슬라가 걸어왔던 길, 즉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작해서 규모를 확장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이 성공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쟁 환경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리비안만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야만 할까요? 어쩌면 테슬라의 모방이 아니라 테슬라와는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리비안에게 더 중요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